안녕하십니까? 소호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죽을 운명이었던 사내가 장님 점쟁이의 점괘 하나로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뭐든 잘 알아맞히기로 유명한 장님 역술가가 있었다. 하루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날이 저물어 찾아왔으니 하룻밤만 신세치고 갑시다. 예부터 저녁에 찾아오는 나그네는 무조건 저녁밥을 먹여 재우고 다음날 아침밥까지 대접하는 것이 우리네 인심이었다. 하지만 밤이 늦어 대접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주인은 부인에게 밀가루를 내어주며 국수를 하라고 했다. 그러자 약간은 심술궂은 장난기가 주인에게 발동했다. 장님 점쟁이가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점을 잘 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밤참을 시키고 나왔는데 무엇이 나올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구려. 역술가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제자들을 쳐다보았다. 기회를 줄 테니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것이겠지. 그러자 제자들이 한참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더니 그중 한 제자가 말했다. 뱀사자가 나옵니다. 국수 같은데요. 주인은 속으로 그거 참 신통하구나. 하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장님 역술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국수가 아니고 부침개로군. 그러자 주인은 장님 점쟁이가 용하다고 하더니 스승이 제자보다 못하구먼. 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부인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국수가 아니고 정말 부침개였다. 국수를 하라고 한 주인은 깜짝 놀라 장님 점쟁이에게 물어보았다. 제자는 국수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국수가 아니라고 했소? 제자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소이다. 뱀 사자도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다른 법이외다. 낮에 뱀 사자가 나오면 국수를 뜻하는 것인데 뱀이 국수처럼 몸을 길게 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뱀 사자가 나오면 밤에는 뱀이 다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부침개가 됩니다. 주인은 무안해하며 부인에게 물었다. 내가 분명히 국수를 하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부침개를 했소? 급히 서두르다 보니 반죽이 너무 질어져서 할 수 없이 부침개를 했지요. 와, 정치는 솜씨가 참으로 용하십니다. 그러자 역술가가 미소를 지었다. 뛰어난 역술가는 점괘도 중요하지만 점괘를 때에 맞게 풀기를 잘 풀어야 하는 법입니다. 장님 역술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하루는 그 친구가 명주 한 피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친구가 점을 잘 치니 가서 물어보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한 친구는 역술가를 찾아갔다. 그런데 친구는 어디를 갔는지 없었고 제자만 있었다. 점을 치러 왔더니 안 되겠구나. 무슨 점인지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가 점을 친다고? 그래, 한번 맞춰보아라. 내가 명주 한 피를 잃어버렸는데 어디 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제자는 점치는 상까지 7개를 3번 흔들고 뽑아서 그것을 합하고 빼더니 괴를 뽑아 이렇게 풀었다. 유서방네 소가 먹었습니다. 예끼 이놈아! 소가 명주를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역술가의 친구는 제자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다가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는 역술가 친구를 만났다. 너희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근데 너는 제자를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고?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자에게 점을 치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역술가가 길에 앉더니 친구의 점을 다시 쳤다.
상까지 7개를 3번 흔들고 뽑아서 그것을 합하고 빼더니 점괘를 뽑아 이렇게 풀었다. 너희 집에 북통 매달아 놓은 데가 어디 있지? 그리로 가서 북통 속을 들여다봐라. 친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매달아 놓은 북통 속을 뒤졌다. 거기엔 정말 잃어버린 명주가 떡하니 들어 있었다. 친구는 명주를 들고 급히 역술가를 다시 찾아가서는 말했다. 자네 참 용하군. 그런데 내 제자는 어떻게 북통 속에 든 것을 속아 먹었다고 한 게야? 이 사람아, 우리나라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자는가? 점이란 것은 점괘를 뽑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닐세. 풀기를 잘 풀어야 하는 것이지. 북통은 소가죽에 버드나무를 대어 만든 것이니 소우자와 버들 유자를 풀어 유서방네 소가 먹었다고 한 것일세. 이 말 역시 점괘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괘 풀기를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때 장님 점쟁이가 혼자 산을 넘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지팡이로 여기저기를 더듬어 보았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점을 쳐볼 요량으로 돌을 하나 집었는데 차돌이었다. 점쟁이는 차돌을 힘껏 던졌다. 그러자 딱 하고 소나무에 맞는 소리가 났다. 역술가가 소나무와 차돌을 조합해 점괘를 뽑으니 소나무 송자에 차돌이라 송차돌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역술가는 송차돌이라는 이름을 큰 소리로 냅다 불렀다. 마침 근방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불이 나게 쫓아왔다. 어째서 남의 아들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게요? 니시오? 나는 당신이 방금 부른 송차도래하며. 당신 아들 이름이 점괘에 나와서 불렀소. 송차돌의 아버지는 역술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다.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어째서 우리 아들 이름이 나왔을까? 그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역술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당신 점괘에 아들 이름이 나오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오. 장사하러 간 아들에게 별일이 없는지 점점 쳐주시오. 역술가는 가만히 앉아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점을 치기 시작했다. 큰일이요. 만약 당신 아들이 오늘 돌아온다면 급사를 당할 것이요. 무슨 방도가 없어? 어찌하면 좋겠소? 점쟁이가 막말을 하려는 순간 때맞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며느리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아들을 아주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반갑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앞선 송차돌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끌고 급히 역술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 양반이 뽑은 점괘가 아주 이상하구나. 무슨 말씀인지요? 그러자 역술가가 말했다. 당신은 오늘 급사를 당할 점괘요. 집안에 사악한 기운이 있으니 집안 전체를 두루 뒤져 보도록 하시오. 한밤중에 모든 가족이 일어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느라 난리가 났다. 그때 광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깜짝 놀라 광으로 몰려갔다. 가서 보니 광바닥에 커다란 멍석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멍석을 펴보니 그 속에 웬 남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 그는 바로 며느리의 새서방이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저녁 무렵에 며느리의 새서방이 방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다급해진 며느리는 새서방을 광으로 데리고 가서는 멍석에 집어넣고 둘둘 말아서 세워두었다. 남편이 잠이 들면 그를 죽이고 돈을 훔쳐 새서방과 함께 도망을 갈 생각이었던 거였다. 송차돌은 소리를 듣고도 점을 칠 줄 아는 장님 역술가의 점괘 덕분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었다.
차돌의 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역술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역술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